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과거하고 다르게 변동성이 적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0.2%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8%,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주가에 큰 변화 없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단지 그동안 상승 흐름이 좋았던 포스코, 오늘은 조금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번 주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7월 26일 월요일이죠. 이때를 제외하고 다 상승이 나왔네요. 하지만 최근의 변동성 때문인지 오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외국인은 정말 언제쯤 매수세를 보여줄지 참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 삼성 SDI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확실히 외국인이 매수해주니까 지난 7월 15일부터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 시점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확실히 대형주는 외국인이 매수해줘야지 이 하락폭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상승 쪽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 이때하고 이때죠.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주가의 상승 같이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정말 대형주는 수급이 중요하다, 이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정이 나왔던 포스코,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갔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NC소프트, KCC, 삼성물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삼성전기하고 NC소프트는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오늘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기간 내 흐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FOMC 회의가 끝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지만 당장 임박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내비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면보다는 대체적으로 좋게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다시 안정환을 찾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적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였던 미국 FOMC, 그리고 최근에 불안정을 보여주었던 중국 증시 모두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과 다음 달 8월달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하락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이런 흐름이 다음 주 그리고 나아가서 8월달 동안 계속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올 것이고 또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그 외 자동차 종목들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환율을 체크해 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S증권에서
삼성전자가 12만 6천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 언젠가는 오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언제 12만 6천원을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12만 6천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가버린다면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쯤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8월달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8월달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9월달, 10월달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여론을 보니까 가석방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고, 또 대규모 투자건이라든지 M&A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크게 단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는 것은 당장의 삼성전자 이익보다는 향후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던 석방이 되지 않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을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결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환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런 부분이 이번 8월 달에는 계속 연결이 된다면 어쨌든 연속성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8월 달은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8월 달 한번 주목해 보고요.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12만 6천원을 간다. 또 12만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해서는 당장 목표 주가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12만 6천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가격대를 제시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면 언제쯤 상승이 가능할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소식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론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들려지는데, 그 때문에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삼성물산의 차트를 보시면 약 2주 동안 주가가 1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물산의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인데 7월 19일 이때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모두 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일단 기관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7월 27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기관들이 56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조금 전에 수급을 보셨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또 약 2주 동안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기관들이 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관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도 SK 하이닉스가 46조 원의 투자 발표를 할 때, 그리고 2017년에는 CJ의 그레이트 CJ 전략 발표,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 경우에는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된다면 지난 SK 하이닉스하고 CJ 사례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삼성물산도 대규모 M&A나 투자 소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물산이 하는 역할이 지배구조 내에서 가장 최정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삼성물산에게 지금 기대감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에 견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된다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M&A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대감과 모멘텀이 조성이 되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상승과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총수의 석방 이후에는 대규모 M&A와 큰 투자건이 있었다. 이런 점을 비춰봐서 기관들이 최근에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분류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아무리 지지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전저점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료와 실적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자, 지금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평선이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는 SK 하이닉스를 믿고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쨌든 지금의 모습의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돌아섰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괜히 비중만 커져서 심리적으로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추가 매수할 때는 바닥을 다지는지 이런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를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죠. 과거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 섣불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이 한번 떴고 조금씩 추세가 돌아섰을 때 차라리 그때를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매수한 뒤에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SK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약 2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함이 저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차라리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것은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실적만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가는 선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25%나 하락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연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폭만큼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내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거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시점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달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올 8월달에는 조금 더 맑은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